인간의 멸종이란 건 사실 유별난 일이 아니다. 자연의 역사에서 많은 생명들이 다 그렇게 멸종을 했어. 근데 차이가 있는 게 뭐냐면, 그러니까 대부분의 생명들은, 여기서 다루지 않은 생명들은 뭐냐면 자기 삶을 다 누리고 사라진 생명들이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지구에 살았던 생명의 90%는 자기 삶을 다 누리고 종의 수명을 다 누리고 슬그머니 사라져요. 근데 그 자리에 생태계 빈자리를 밀려주면 다른 생명이 생겨나는 거였죠. 이게 정상적인 생명체 90%가 이렇게 살다 사라졌어요. 근데 10% 정도의 생명체는 정리해고당하지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회사가 잘 될 때는 사람들 막 뽑았다가 안 되니까 어떻게 사람들 잘라내는 거잖아요. 자기가 나가고 싶지 않아요. 이에서 충분히 일하지 못했어. 근데 나가래. 근데 혼자 나가는 것도 아니고 단체로 잘려 나가는 거예요. 근데 지구에 살았던 생명체가 한 10%가 이렇게 정리해고당하지 사라지는데 이걸 보고 자연사에서는 대멸종이라고 그러죠. 근데 보면 돌이켜보면 지구에 살았던 생명체의 90%는 약간 찬란하게 멸종했어요. 왜? 누릴 걸 다 누렸으니까. 10%는 찬란하지 못했어. 하지만 적어도 자기 잘못은 아니었어요. 근데 지구에서 유일하게 한 첫 번째 생명이 자기의 잘못으로 아주 비참한 멸종을 향해 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약간 좀 찬란하게 멸종해야지. 근데 방법은 뭐냐? 과학과 기술로 하면 되지 않을까. 이걸 충분히 넘겨 나가자. 그 얘기는 남아 있지는 않지만 하여튼 하고 싶었던 얘기는 그런 얘기였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던지고 싶은 질문이기도 한데, 그러니까 6번째 대멸종 이야기도 뭐 제가 들은 지도 한 10년 넘었던 것 같아요. 네, 그때부터 계속 됐는데, 그 어쨌든 6번째 대멸종 이야기도 하고 인류세 이야기도 막 하고 그러면서 인간이 이제 이런 대멸종을 시작했고, 네. 그래서 이런 상태로 가면 이제 대멸종에 이를 것이고, 근데 이 대멸종을 막을 수 있는 것도 인간이고, 그러니까 이제 결자 해지 뭐 이런 이야기들을 막 하는데, 근데 사실은 그 인간들이 이런 상황들을 계속 만들어 왔기 때문에 이런 상황들을 이제 하지 않고 반대로 돌린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 아닐까요? 네. 근데 쭉 보면 인간들이 문제도 일으키지만 문제를 해결도 하더라고요. 이런 거 이렇게 1990년대까지만 해도 매달 뉴스에 남극상공의 오존 구멍이 커졌다 이런 얘기 엄청 많이 나왔어요. 네. 근데 요즘 안 나오잖아요. 그게 사실 자포자기한 게 아니라 오존 구멍이 정상적인 크기로 줄어든 거예요. 해결한 겁니까? 그렇죠. 오존 구멍이 왜 생겼냐면 프레온 가스 때문에 생겼잖아요. 냉장고, 에어컨에서는 냉매대를 썼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뭐 파월 크리천을 비롯한 3명의 화학자가 밝혔어요. 그리고 노벨상도 받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바뀌어요. 우리가 쓰는 프레온 가스 때문에 오존 구멍이 커져? 쓰지 말지 뭐 하고 30여 년 동안 안 썼어요. 안 썼더니 정상적인 크기로 줄어들어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산성비. 예전에 제 대학 다닐 때부터 산성비 맞으면 대학 동기 여자애들이 하고 큰일 난다 그랬어요. 산성비 너 비 맞으면 안 돼. 비 맞으면 대머리 돼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요즘 비 맞아서 큰일 난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산성비가 아니라 정상적인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문제를 일으키기도 하지만 문제를 해결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지구에 우리가 가장 닥친 문제가 뭐 여러 가지 있지만 가장 큰 건 역시 기후 문제잖아요. 기후 문제, 플라스틱 쓰레기 문제, 뭐 생명 다양성의 문제들이 쭉 있어요. 근데 이것을 초점을 맞춰서 기후 문제를 얘기한다면, 그러니까 우리가 1.5에서 막자는 얘기 막 하다가 작년부터 재작년부터 1.5도 얘기 안 한단 말이에요. 안 한 이유가 해결돼서가 아니라 1.5를 이미 넘어서 버렸기 때문이죠. 넘어섰지만 또 과학자들이 1.5를 그렇게 강조하던 과학자들이 입 다물고 있는 거 보면 왜 그래? 1.5도 보면 큰일 날 것처럼 하더니 X의 과학과 기술이 엄청나게 발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후 위기를 극복하는 데 필요한 기술의 95%는 이미 있습니다. 그 기술을 사용할 의지가 없을 뿐인 거죠. 그러니까 의지만 불러일으키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난 그래서 좀 충분히 해볼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상황도.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한 2500년이 아니라 2150년도 끝날 수밖에 없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인류가 그런 생명체가 아닌 것 같아요. 저 인류에도 조금 더 이제 긍정적으로 봐서 이 문제를 해결할 거다.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이런 거죠. 에너지 전환 되겠어? 한단 말이에요. 근데 과학자들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빨리 변하고 있어요. 작년에 1년 동안 전 세계에서 새로 설립한 태양광 발전소가 450기가와트예요. 풍력 발전소가 120기가와트입니다. 1기가와트가 얼마냐면 우리나라 한빈 원전 한 기가 1기가와트예요. 이게 뭐냐면 전 세계 작년 1년 동안에 원전 570개만큼의 태양광 발전소와 풍력 발전소를 세운 거예요.
그러다 그렇게 태양광이 막 늘어나다 보니까 올해 4월 달이 되니까 전 세계의 태양광 발전량이 전 세계 원자력 발전량을 초과해 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를 빼면, 우리나라를 제외한 전 세계가 정말 어마무시하게 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왜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정책의 문제였던 거죠. 그러니까 그렇지 않아도 이제 늦었었는데 한 3년간 이게 거꾸로 가버렸던 거예요. 핵발전소 계속 한다 그러고. 네. 난 사실은 그 뭐 핵발전소만 견딜만 하다 생각해요. 근데 핵발전소는 지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대통령 선거에 출마할 때 출마한 사람이 핵발전소 찬성하잖아요. 손해 보는 표보다 얻는 표가 많을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왜? 대한민국 국민은 원자력 발전소의 친화도가 상당히 높은 나라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조심하셔야 되는 게 대통령 선거 나갈 때만 그래요. 도지사나 시장 선거 나갈 때 원자력 발전소 찬성하잖아요. 100%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원자력 발전소 좋아. 하지만 우리 동네는 못 지어라는 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울 수가 없는 거예요. 거기다가. 거기에 이제는 뭐 아무리 좋은 전기가 어떻다 해도 이제는 의미가 없어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경쟁하는 건 핵발전소가 아니라 그냥 석탄 화력 발전소죠. 그러니까 석탄 화력 발전소가 여전히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걸 차지하고 있는데, 근데 그것도 2025년 말이 되면 전 세계의 그 석탄 화력 발전량보다 신재생 에너지 발전량이 초과할 거로 예측하고 있거든요. 이 얘기 뭐냐면 2026년부터는 더 이상 신재생 에너지는 착한 나라가 쓰는 예쁜 에너지가 아니라 세계 경제의 표준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좀 편해졌어. 옛날에는 야 신재생 에너지 써야지 뭐 해야지 지구 지켜야지 막 그러면 그래 중요한 얘기지만 내가 먹고 사는 게 바빠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이제 편한 게 뭐냐면 우리가 신재생 에너지를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기후를 어떻게 하려고 하는 게가 야 우리가 일자리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수출을 계속하기 위해서는 이게 필요해라고 이제 설득을 할 수가 있는 시대가 돼버린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재밌는 거 봤는데요. 아프리카가 발전에서 신재생 에너지 차지하는 비율이 아프리카도 24%입니다. 24%요. 와. 후발 국가의 장점이긴 하죠. 네. 근데 우리나라는 9.7%예요. 아프리카보다 훨씬 못하는. 훨씬 더 우리 뒤에는 산유국 뭐 이런 거밖에 없어요. 근데 이거 보면 되게 답답한 게 우리가 돈도 있고 기술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면 되는 거예요. 정책이 없었을 뿐이에요. 근데 어떤 환경 담당 선생님께서 그러시더라고요. 교사 연수하는데 아니 좋죠. 난 그분이 어떻게 환경 운동 담당 선생님인지 모르겠는데 우리나라가 다 좋지만 지형상 한 재생에너지가 안 좋잖아요. 선생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뭐 말씀드렸어요. 아니 독일을 찾아보세요. 세계 지도에 마음속에 세계 지도를 그려보세요. 독일을 찾아보세요. 독일 여기 있어요. 우리나라 찾아보세요. 우리나라 여기 있어요. 독일의 가장 남쪽과 우리나라 가장 북쪽을 비교해 봅시다. 독일도 위에 있죠. 독일의 가장 남쪽의 위도가 8도나 높아요. 중점을 치면 15도 차이가 납니다. 누가 햇빛이 좋겠어요. 우리나라 햇빛이 훨씬 좋죠. 독일은 바다가 북쪽밖에 없어요. 여기 삼면이 바다입니다. 해상 풍력도 마찬가지예요. 영국은 해상풍력 발전소 세우려면 바다 깊이가 40m예요. 우리나라 서해안은요 20m 위에 세울 수 있거든요. 누가 보더라도 우리나라가 훨씬 더 유리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하면 되는 것 같아요. 심지어 올해 정부가 바뀐 다음에 올해 말까지 그러니까 전라남도에서만 태양광 신재생 에너지를 송전망과 연결하겠다는 게 4.5기가와트더라고요. 4.5기가 되면 완전 4개, 5개, 4-5개만큼을 연결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게 간단해요. 그냥 한전이 사주기만 하면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 이미 다 갖춰졌는데 정책이 없었던 것 뿐인 거죠. 그 다음에 여전히 태양광 패널 가격이 엄청나게 비싸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그 현대 태양광 패널은 미국에서는 나무 울타리 가격보다 싸요. 그래서 미국은 나무를 울타리 할래? 현대 태양광 패널 세울래? 현대 태양광 패널 쓰는 게 훨씬 낫죠. 수직으로 세우면 오전, 오후 하나밖에 못 쓰잖아요. 그래도 어차피 가격도 싼데도 전기 나오니까 안 쓸 이유가 없어도 된 거예요. 근데 거기에 뭐예요? 세금을 투자하고 있는 거죠. 보조금을 주고 있는 거고. 우리는 그런 정책이 없으니까 못하고 있을 뿐인 거고. 지금 정부에서 그걸 해야겠네요. 빨리. 해야겠죠.